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회계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.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근데 우리가 이런 회계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런 툴도 다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계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면 이 회계 공부, 제가 만들어드린 이 복식 장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이 회계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영업의 모든 것 박세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회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회계라고 하면 뭐 남의 얘기 같고 다른 세상 얘기 같지만 사실 내가 돈을 버는 게 목표라면,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회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돈 버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잖아요. 거기에서도 이 세 가지 영역의 교집합,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게 바로 회계였고, 우리가 돈을 버는데 회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회계라는 게 어떤 돈의 흐름과 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 회계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는 돈을 버는데 아주 강력한 툴을 하나 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계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우리가 뭐 장사를 해서 한 달에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 버는 데는 회계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내가 돈 버는 기술만 잘 가지고 그거 갖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까지도 그냥 벌 수 있겠죠. 근데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돈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조그맣게 장사를 하더라도 이 회계는 뭐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우리가 당장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.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 내야 되는데 그 소득세를 낼 때 그 소득세의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바로 회계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이 업무를 다 맡기는데,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다 맡기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저희 가게 세무 업무는 다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고요. 근데 내가 이런 회계도 잘 모르고 세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맡기는 거랑 내가 이런 세법이나 회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맡기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.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법이나 회계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맡겼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대화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쓸데없이 빠져나간 돈들도 되게 많고,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정을 한 것들도 되게 많고.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장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이 회계를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여기에서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런 회계가 중요한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회계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.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근데 우리가 이런 회계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런 툴도 다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계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우리가 회계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회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회계가 뭘까요? 회계가 뭔지 사실 제가 뭐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회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회계라는 거는 그냥 장부예요, 장부. 우리가 뭐 가계부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바로 회계인데, 근데 우리가 보통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 가계부 쓰는 그런 장부는 아니고 복식 장부라고 하는 게 바로 회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갖는 의미가 이 장부, 복식장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제 사업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 복식장부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요,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뭐 하여튼 돈 버는데 이 회계를 이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. 이 복식장부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복식장부를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. 어차피 우리는 돈과 관련된 활동을 하잖아요. 내가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용돈을 받아서 쓰든 아무튼 내가 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. 그럼 이거를 그냥 뭐 가계부를 쓰는 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건데, 뭐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복식장부로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가계부를 쓰더라도 이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얼마든지 복식장부를 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부를 쓰는 건 기본이죠. 장부를 안 쓰고 뭐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부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,
그 장부를 이왕이면 복식장부로 쓰는 거예요. 그럼 이 복식장부는 어떻게 쓰면 되냐? 그거는 그냥 제가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. 근데 장사를 열심히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서 매출이 늘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복식장부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복식장부를 이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. 이 복식장부라는 게 뭐다라고 이렇게 정리된 것도 없고 뭐 저희 세무사님 그 세무사무실의 직원분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재무상태표가 어쩌고 뭐 손익계산서가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복식장부라는 게 뭔지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복식장부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. 그리고 그 엑셀 파일로 그 복식장부를 쓰는 방법을 영상 4개로 올려놨습니다. 그 중에서 처음 2개의 영상이 이 복식장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뒤에 2 영상은 이제 요거를 직접 쓰는 거를 제가 저희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4개만 잘 보시면 누구든지 이 복식장부를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요 처음 2 영상 해봐야 뭐 30 몇 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요것만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복식장부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뭐든 그렇지만 이렇게 감만 잡고 내가 직접 뭘 해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금방 또 잊혀지잖아요. 그러니까 요 2 영상을 잘 보시고 요 나머지 뒤에 2 영상을 보면서 한번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사업장의 장부를 아니면 내 가계부를 이 복식장부로 쓰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이 회계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.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회계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이거를 괜히 했다, 이거 시간 낭비했다 라고 생각할 일은 없을 거예요. 특히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분명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여력이 된다면 요 복식장부와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요 영상들을 보시고 이왕이면 내가 관리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가계부의 장부를 복식장부로 쓰세요. 그리고 사실 내가 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도요, 내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뭐 운동하면서 아니면 집안일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 회계 기초에 대해서 정리한 이 2개의 영상, 이 30분 정도 되는 이 2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회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회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복식장부가요, 처음에는 생소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. 근데 몇 번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게 쓰면 쓸수록 이제 계속 새로운 계정 과목이나 어떤 새로운 분계를 하게 되면서 계속 회계를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점점점 회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리고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 카페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고, 요즘에는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뭐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의 도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회계장부를 저희 카페에 공유한 게 작년 2월이었으니까 한 1년 반 가까이 이 회계장부를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한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5,000명에서 한 10,000명 정도가 이 장부를 쓰고 계신데, 그분들이 무슨 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자영업 하면서 진짜 회계장부, 복식장부를 써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오신 분들이에요. 그런 분들도 다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직접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회계장부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양식을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쓰시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, 뭐 직접 신고를 안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면 이 회계 공부, 제가 만들어드린 이 복식장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공유해드린 그 영상 꼭 한번 보시고 이 회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제 회계가 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. 회계 관련된 업무를 새로 맡게 됐다거나 아니면 회계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계 공부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해주세요.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이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
회계 공부하는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회계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은 꼭 소개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렇게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도움이 좀 됐으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들한테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꼭 사주시고요. 그리고 저한테는 요 밑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